이 발제문 12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광범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반제 반자본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 운동만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변혁은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여러 단계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제 반자본주의라는 것이 현실적 전설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실천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이제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여러 단계다 그러면은 현실 전선이 어느 목표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가, 이게 좀 상이 잘 잡히지가 않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정희 동지한테 질문을 하면요, 그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포괄하려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이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석삼 선배님한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반자본 투쟁전선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산호위의 사회주의가 녹보적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적. 보적?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쟁점을, 토론이 잘인데 쟁점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쟁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변혁 얘기하면서 반자본 이렇게 반자본주의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반자본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이해 정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때 들리세요, 뒤에? 예, 반제국주의 이 문제에 대한 좀 지점들이 별로 중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좌파, 우리 운동 안에서 그동안 좌파, 자칭 좌파라고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동기들 안에서 이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여러 단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냥 무조건 여러 단계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지향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라는 이념적 지향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향을 분명하게 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어떤 기계적인 2단계로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민중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1차적이지,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경우에서 보듯이 권력을 잡고도 처음서부터 바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나 이런 것으로 이행해 가지 않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토대에서의 변혁 이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대국적 조직적 기반을 굳건히 한 다음에 그 수위를 높여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말하자면 벤치마킹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민중의, 그러니까 개혁과 민중의 주체적 역량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서 구조, 체제, 토대에서의 어떤 변혁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벌을 국유화하기 전에 민중 권력 잡고 나서 처음에는 재벌 해체부터 할 수도 있다. 낮은 단계에서는. 그것을 재벌 해체를 하면 바로 이것은 어떤 후경적이다. 이렇게만 고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재벌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사회화해 나갈 것을 전망하는 방향 하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재벌 해체를 통해서 그 물적 힘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써봤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이제 다들 투쟁하는 정당하자고 하는 점이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선거는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우리 운동 안에서 대선에 전부 개국 투표하려고, 아까도 노동상 토론에 갔다 왔는데 범민련 의장 직무대행하는 동기는 개국 투표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을 놔야 되는 거야. 저는 여전히 중점이 대중 투쟁이 있지만
선거나 이 지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떤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합해서 적절하게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배합하는 문제가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이 이제 강조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면 민중연대는 어떻게 해갈 거냐. 아까도 그 노동상에서는 자기들이 민중연대를 엄청 참 부족했다라고 반성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과연 노동자 계급은 민중연대에 대해서 얼마나 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계급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도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하에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견인해서 같이 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중심성을 그동안 너무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지점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시에 민중연대라는 측면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실천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답변경 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 제기하겠다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한테 질문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해석이 별로 안 되는 발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재벌 국유화가 아니라 해체, 민중 권력 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이 그 2004년에 탄핵 국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당신 보고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묻고 싶었지만 참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재벌을 해체할 정도의 힘이면은 뭐 구태여 그런 방법을 봤습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지. 국유화 해버리면 되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주제는 이렇게 했고 김동수 동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아니, 네, 듣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얘기는 저번 토론은 이제 참가했으니까 질문도 하고 문제의식도 얘기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김성호 우리 선배님께 이번 통진당 사태를 이제 협소하게 민주주의 패권 도덕성이 근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동의키가 어렵고요. 현재 그로부터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정당을 이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즉 통진당 현재와 다른 궤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페이지에는 이제 민주노총 노조하고의 정당과의 관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집행부를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현장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조와의 정당 간의 관계, 즉 그건 뭐 민주노동당의 태생, 그다음 민주노총 중심의 현재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통진당 안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질의 및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정미 동지에게는 저희가 함께 해온, 알고 있는 현장 활동가라고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좀 이 동지들 중심으로 지금 변혁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당히 현장 활동가들이 어떤 노동자 중심성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단지체로서 현장 활동가들 중심이 된다는 거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지금 문제의식이 건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저희가 함께 해온 FTA, 여타의 쌍차나 현장 활동가 나머지 그러면 정치제 세력들과의 형상 접점과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발언 속에서만 보았을 때는 이건 또다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석상 동지에게는 NL 이 동지들의 종파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신념이 없느냐, 신념보다는 입장이 없다, 신념이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이시고, 이제 발제문에도 좀 그렇게 되셨는데, 저는 전 정치 노선을, 이 동지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바라볼 때만이 이 현재의 통진당 사태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NL 종파성이라고 하는 건 NL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제 조류에서 충분히 그 개투 전선에서 이탈하면 형성될 수 있고 항상적으로 우리가 경계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자본 연대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이 예전에 이제 주창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듣긴 했는데 그 의미성과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게 지금 반자본 연대체가 정치 조직 간의 연대체를 만들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현재 상층 중심으로의 네트워크 그런 수준으로 저는 이제 현재 정치 조직들의 위상과 현재 지형을 움직이는 데서 저는 대단히 어떤 위력을 못 갖고 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기도 하고 그 상이 뭔지도 좀 궁금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박정희 동지 바탕으로 듣겠는데요, 말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유화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혹시 이제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미래 사회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지금 당장 논쟁이라기보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노동자 권력, 노동해방 혹은 뭐 노동자의 자기 해방이라는 그런 점만 분명히 하고 이것을 이룬 뒤에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걸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은 아마 저희가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일정하게 좀 상을 잡을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마 현실에서 아마 그거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답변을 불충분할 것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대표께서 질문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문제에 관련해서도 두 가지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자 후보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의 쟁점에 개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저희는 열어놓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회주의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주의라는 그런 방식보다 제 생각은 전혀 현장 정치를 좀 폭넓게 대중적으로 알리는, 그리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계급 중심적인 그런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후보를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후보를 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좋은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현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노동계급 중심성이 민중전쟁의 단자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동지께서 질문하신 거는 사실은 제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나머지 정치 세력화의 접점에 대해서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제가 발제에서
통진당을 아직도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정말 그 순수하신 동지들, 그리고 진보신당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정당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금속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 중에 정말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동지들이 또 진보신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제 발제 내용으로 좀 요것을 배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진짜 대답을 다 한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유정찬 연구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그 별표친 문단에 보면, 강건설은 양날개의 전략을 자자한다면서 먼저 기존의 정파 정치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승호 대표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의미,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운동을 지원하고 등등 이렇게 쓰셨는데, 마지막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제2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제2의 정치세력화를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 맥락에서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동지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자 좀 의견이기도 한데요. 저는 총파업을 통한 정당 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 문제의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약간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총파업을 할 때마다 정당이 딱딱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파업과 정치정당이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파업을 물론 지금은 하기 되게 어렵지만, 정치정당 건설은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과 다른 경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의식은 투쟁적인 정당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총파업을 조직하는 문제와 정치정당에 건설하는 문제가 꼭 같은 경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솔직히 현실적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그냥 드리고, 예, 그냥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총파업을 조직하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건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걸 분명히 조직을 해야 하는데, 정치정당이 총파업을 건설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박성삼 동지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쓰신 부분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좌파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당을 함께할 수 없을 만큼 경향성이나 지향의 차이가 있다면 반자본 공동투쟁 전선으로 연합하여 자본과의 전선을 쉽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약간 제가 혼동스러운 게, 이 정당 건설과 이 반자본 공동투쟁 전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저에겐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반자본 공동투쟁 전선을 정당이 안 만들어지면 이거라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정당은 있는데 이것이 정당을 보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뭔가 좀 제가 이해도가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산호위의 5개 정치 방침을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회주의를 전면화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 교육을 중심에 넣는다. 세 번째는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 네 번째에서 이제 저기 보면은 어느 분이 발제하신 것 가운데에 좀 너무 지금 혁명적 전위정당 만들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 산호위가 혁명적 전위정당을 제안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변혁적인
궁극적으로는 지향을 하겠지만은 현 단계에 있어서 대중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퍼 정당이 아니라 모든 당원이 실천에 결합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건 딱 그렇습니다. 모든 당원은 강령개혁에 동의하고 당 한 기구에 속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정도인 것이지, 무슨 그 전이 뭐 직업혁명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인 구성원도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활동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뭐 전유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제도내의 투쟁과 비제도적인 투쟁을 병행하고 그런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녹보적에 대해서는 이게 무지개 정당 아니냐 하는 그 비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색, 보라, 적색, 그러니까 생태, 여성, 뭐 이러한 그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계급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든지 생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계급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들은 또한 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노동의 이 하위 개념들이 아니라 그 하나 우리 그 실천 속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가 생태주의자이고 여성주의자여야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NL에 대한 규정, NL 종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김동수 동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가오가 참으로 크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어떻게 누군가는 진보라고 하겠지만은 진보로 보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김승호 선배께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서클이나 조그마한 그냥 전유정당 해가지고는 지금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선거 공간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대중적인 이 지지를 확인하고 수렴을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바깥에서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냐 혁명주의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난 총선 때 사실 좌파들이 능력이 없었든 뭐가 없었든지 간에 기권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사회주의 후보든지 반자본 후보를 내걸고 대중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줬었어야 맞다. 다가오는 대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그냥 멀리하는 콤플렉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고전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면적으로 대중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선거 투쟁, 선거 공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박정미 동지께서 도대체 당하고 전선하고 어떤 것이냐. 지금 박정미 동지 발전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이나 변혁 전망이나 투쟁이나 이런 거 산업이랑 다 비슷합니다. 어디서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냐.
저희는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사회주의적인 개혁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 시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김준호 선배 같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것이 말 지금 대중들을 다 포괄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한쪽으로 겁나는 소리 아니겠느냐, 뭐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지금 사회주의를, 저는 제가 이 사회에 결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운동이 87년부터 따지더라도 뭐 20몇 년입니다. 그 사이에 뭐 민주노동당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한번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대중들하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게 그럼 사회주의 사상만 있습니까? 의식이 낮은 사람은 뭐 한나라당도 찍지만은 뭐 그렇죠. 다양하게 그 대중의 의식은 다양할 수가 있고, 역시나 또 그 투쟁하는 동지 그 활동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식이라든지 각오나 결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야, 무리하게 니하고 나하고 합해갖고 같이 살자,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 저는 그 반자본 공동투쟁 정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연대체를 만들고 같이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어느 산업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개혁투쟁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자본 전선을 위해서는 반자본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상층 연합이든지 개인 자객이든지 단체들의 연합이든지 간에 방법은 현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전선을 치고 싸우고 비싼 데들은 합하고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다시 또 이쪽에 질문들이 쌓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긴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5분들한테 공동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이제 단건설인데, 전선이라고 그러면 커다란 대의에서 동의하나 어떤 당적으로 모이기에는 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전선으로 모이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다섯 분들이 전부 다 교묘하게 발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사님께서 똑같이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합해지지 않는, 단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주의를 내걸고 얘기하면서도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련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위 뚜르츠키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위 사회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서로 일정한 의견 접근 없이 그런 이견을 간직한 채 하나의 당 속으로 서로가 모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좀 대답 부탁하겠습니다. 부분이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박정희 동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기존의 정파 조직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기존의 정파 질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화되어야 되는데, 당 건설 초동 주체가 건설이 되어야만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화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정파들도 사회주의 사상의 대중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부정적 측면은 다른 것을 지향으로 곧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노사가연의 입장에서 긍정한 이런 거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가진, 평이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당 속에서 그 당으로 모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판단을 내리기가 의견을 제출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현재 사회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가 또 답을 가져야만 전진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과 사회주의 역사 이런 탐구가 전제되면서 사회주의 사상 전반에 걸쳐서 운동 진영에서 심화된 어떤 접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이 있어서 사상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만 당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당적 바운드를 포함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늦게 되네요. 우선 동수 씨가 한 질문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충분히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좁게 통진당 사태를 아주 좁게 폭력 사태 등등을 해서 막 언론에 조명받고 있는 요 사태로 좁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당권 쟁탈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생겨난 폭력 문제라든지 이렇게 볼 수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왜 그렇게 그게 그러면 정말 그것만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통진당이 만들어질 때 자체가 그렇게 균열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우경화해 왔지만 우경화해온 그 선이 통진당이 되면서 한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하고 같이 섞었다는 것 이것은 개량하고 변혁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적과 어떻게 보면 동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그런 상태에서는 개량적인 노동하고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혁적인 노동하고 뿐만 아니라 개량적인 노동도 자유주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우경화를 통해서 계속 민주당, 자유주의 정당으로 노동 세력까지도 포섭해서 가려고 하는 큰 어떤 바탕화에서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노동운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 한은 그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든지 파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이 선거 부정 문제나 그다음 당권 문제가 봉합돼서 가지 못하고 사회를 총선 과정에서 자기들 사이 너무나 손발이 안 맞아서 사실은 예상 밖으로 빨리 그리고 아주 과격하게 터져나왔다 이렇게 봐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부정선거 문제나 패권 쟁탈만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동지가 얘기한 것 가운데 제2정치 세력화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저는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 노동대학 졸업생, 재학생들 가운데 같이 몇백 명이 변혁적 노동운동 출정선언 이렇게 해서 급히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민주노총이 제2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라라는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민주노총 안에서 이미 그런 메이데이 때 작년 메이데이 때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의 정치 세력화가 의회주의 비판까지는 못 갔지만은 대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 하고 현장 활동가들이 좀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그동안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다. 힘있는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의회 진출도 더 많이 하고 여차하면 원내 보섭단체도 구성하고 이제 연립정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전망이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현 대중적으로 좀 더 대중적으로 대중을 정치에
주체로 세워내는 거하고 주도성을 현장 활동가들에게 상층 관료나 명망가들이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제2의 정치 세력화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면 현재 상층 관료들은 전혀 진짜 계급적 또는 변혁적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이 통진당 혁신하는 부분하고는 관계를 끊자는 것이 다수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식의까지 엉망으로 된 그런 정당에 노동이 몸대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게 상당히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노총 상층부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제2의 정치 세력화를 하자고 할 때는 그 주도성이 현장 활동가들의 주도성 하에서 공식적인 의결 중집이라든가 이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장 활동가의 주도 하에서 민주노총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최대한 공식성을 활용해서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가 좀 예를 들자면 제가 일본의 도로치바 방문을 2번 해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도로치바 노동조합이 계급적 또는 혁명적 노동조합이 되는 과정에서 청년부가 있었는데 청년부의 아주 급진적인 젊은 세대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도로치바 노조 자체를 성격을 바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2 정치 세력화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어떤 각 산별 지역 본부의 정치위원장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혁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정치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실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민주노총을 안으로 혁신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그런 구체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만수 소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 당하고 여러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하나의 당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데 지도하는 당이라면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의당을 주로 이제 지도하는 당으로 그런데 지도하는 당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혁적인 대중 정치 투쟁을 수행하는 당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사회주의 지향을 똑같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트로츠키주의나 스탈린주의나 등등 해서 레닌주의나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변혁적인 대중 정치 투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통일 전선적으로 같이 공동 일체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월권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게 있는데 재벌을 대책해서 되겠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베네수엘라 경우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서 헌법 개정을 했죠. 그러나 그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헌법이었던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대를 개혁했는데 토대를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페데베사 석유공사의 국유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다른 제조업부는 철강산업부분에서 시범적으로 국유화를 한 중에서 시도했고 거기에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 정권 집권하면은 전면적으로 공업과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겠다, 개조 발전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그 페데베사가 관제 고지 의미를 가진다면 우리 경우에는 그게 무엇일까? 재벌일까? 아니면 금융일까? 저는 조금 소심한지 모르지만 금융자본을 안락사하고 금융을 우리가 국유화 내지 사회화하는 단계가 더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재벌 문제를 한번 쟁점을 던져봤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 변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에 의한 어떤 예속과 분단이라는 이 지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중권력계에서 토대를 변혁을 하려면 저는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나가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든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이런 것들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만 남한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완결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재벌 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국유화하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해체를 하자라는 것을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쟁점 삼아서 던져본 얘기입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호 동지께서 전 설명은 또 다시 해주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지금 뭐 선별 전현직, 그다음에 이제 뭐 제 조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제2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심으로 다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나타났었던 대파적 지지나 지금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문제를부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노조와 정당 관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민주노총의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에 선 이런 제 세력화의 논의에 촉발과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투쟁 문제와 관련해서인데, 투쟁이 아니라 파업을 얘기했죠. 파업을 통일 때 정치세력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 아까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저번 또 토론회 연장선에서 약간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또 그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쟁점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변혁당이든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치활동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현재 국면에서. 그건 만들기 전이나 아마 지금도 뭐 당적 질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제 진보정당 있는데, 과연 노동자 정치가 뭐냐는 거죠. 정치활동의 일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치활동의 일상, 계급정치라고 하는 현장활동 정치, 뭐 노동활동 정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상활동의 정치고, 그래서 집중되면 투쟁이나 파업이든 어떤 국면에서의 봉기든 이런 형태로 이끌어 나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세와 현재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어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가장 이 문제를 지금 천착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진공상태, 통진당 진공상태에 있어서의 당건설론이 그것에 구체적인 집중된 형태로 당건설론이고, 뭐 그냥 얘기하면 정치 세력화의 논의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문제야말로 지금까지 쭉 물론 통진당도 그렇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운동의 역사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좌파의 활동가들이, 현장 활동가들이 가장 참목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지금 뭐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9주 정도 진행되는데 어느 곳 하나 성함 데가 없음이 너무 확인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저만이 혹시 접점을 했는지 몰라도 경기 지역에 있으니까 대공장, 기아나 현대나, 아니 전혀 이게 주로 뭐 활동가 조직도 있습니다. 전 노동조합 회원이기도 했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조직이 제대로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걸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의 투쟁과 파업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당연히 그로부터 이것이 안 풀리면 뭐 파업을 조직하자는 방향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의 얘기고 다른 수준의 얘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보다는 이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 문영찬 동지의 표현의식대로 하면 맨 마지막에 그것이 그 사상적 통일과 경결한 거기 때문에 모아나가야 된다, 그 말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의 아까 제가 노동자 정치를 현실화시키고 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잡기 위한 이러한 침노와 어떤 전투의 사령부로서 위치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위적 사상적 통일과 올바름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측면은 혁명정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속에서의 현재적 국면에서의 이제 제 생각은 아까 대중투쟁 정당이 과연 지금 국면에서의 혁명적 전위 정당이 어떻게 운신을 하면서 이러한 국면을 현장 활동가들 속에서 나아가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중투쟁 정당인데 공이 저는 이것들이 아래로부터의 현장 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건 위로부터 조직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아까 민주정치의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 이 설정 문제도 저는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의 노조 중심이 아니라 활동가 중심으로서 위로부터 조직되는 정당의 건설의 모양새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전적으로는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진단과 이 문제는 제가 최만수 선생님을 한 20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대답하지 않는 피해가 질문이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떤 주의로 가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의로 가고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가보지 않았고 다 간접 경험을 지금 노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에 이런 문제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진짜 현실에 우리 걸로 갖고 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만 20세기 문제를 우리 걸로 갖고 오는 거고 당을 우리 걸로 갖고 오는 거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당을 불신화시키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혁명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대답을 네, 저는 그 최만수 선생님 질문에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20세기 사회주의의 중요한 쟁점인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비롯한 그 소련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단순히 표현한다면 한국에서의 혁명 전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권력, 노동해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를 쟁취하는 혁명 전략의 문제를 둘러싸고 아까 말씀하신 스탈린주의 등등 아니면 트로츠키주의 등등의 제시된 혁명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혁명 전략의 문제를 저는 좀 약간 바꿔서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 권력과 혹은 노동해방 등등 사회주의라는 그런 어쨌든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 목표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혁명의 전략,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혁명의 전략은 여전히 저는 토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토론이 돼야 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죠. 그리고 저도 그거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신 분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과 토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저희가 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혁명 전략에 대한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새로운 방식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정말 먼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혁명이라는 문제를 정말 부딪혔을 때 그동안 끊임없이 토론해 왔었던 혁명 전략에 대한 토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조직이 있다면 같은 조직에서 쌓여왔던 동지적 신뢰와 그리고 어떤 혁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대중적 어떤 투쟁,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 혁명 전략 문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가지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문제는 정말 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미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결합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즉 노동해방이나 노동의 권력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호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현실적으로 산호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다 사회주의라고는 다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드는 사회주의적이라든지 역사적 사회주의를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다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조직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강력 논쟁도 뭐 굉장히 심란했었고, 그리고 별로 긍정적인 성과는 낳지 못했고, 그때는 참, 우리가 이거 같이 하자고 한 것이 좀 실수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세력이 또 산호련에서 오신 분들이 나가고 또 남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저보고도 이제 뭐 여기 최만수 소장님 보고 꼴통 스탈린주의자라고 하듯이 거기 가면 또 저보고도 또 좀 그런, 저도 좀 비슷한 소리를 듣기는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제 같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작품은 좋아요. 열심히 싸우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러거든요. 다른 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세계관이라든지 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히겠죠. 근데 지금 당면한 어떤 투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부딪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괜히 우리가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는 막 논쟁을 하면서 부딪히는데, 실천 속에서 쌍차에 결합하자. 이거 어디 결합해서 요번에 한번 정책 투쟁을 한번 제대로 가보자. 근데 이제 가령 선거 방침이라든지 이렇게 좀 되면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사실은 그래서 정치 방침을 한쪽에서는 반자본 후보를 전술을 써야 된다. 좀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회주의당 만들었는데 사회주의 후보 내야 된다. 우리 힘도 없으니까는 다 그만두고 투쟁 전세나 열심히 해버리자. 세계로 의견이 갈렸는데, 결국 그래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승복한다. 결국엔 다수안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시리자나 레프트 블록의 여러 경험들을 보면은, 그렇게 정치 사상이 다르더라도 당은 함께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정파 연합당이 되고 또 의견그룹이나 분파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나 토론자가 아니고 사회자로 있는 것이 한스러운데 바람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제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대답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인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인품들이 높으시니까 대답을 사실상 회피했고 나머지 내용들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박수상 동지가 산호위의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산호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그래도 동질적으로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그렇게 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산호위라는 조직으로 산호위가 여러 번 이합집산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당으로서 가지 못하는 이런 근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세기 사회주의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호위 내부에는 서로 사회주의를 같이 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과연 그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구체적 상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행기. 그건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건설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어떻게 한 당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럼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먼 미래는 모르지만 당면 투쟁에서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당이냐? 그러면 당과 전선이 왜 구분돼야 되느냐? 그런 정파연합당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정파연합당이 과연 권력을 그 자체로 창출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불임의 당이냐, 조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 싶어요, 저는요. 그리고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한 번만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쭉 얘기하시는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당히 직접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전위당이라고 하는 문제와 대중정당이라는 문제를 대립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신을 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우리 진보적인 운동 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장집 교수인데, 다섯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전위당 개념을 최장집식으로 사고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전위당이라고 하는 것과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당이야말로 가장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위당이냐 대중정당이냐를 가르는 건 뭐냐? 바로 기울이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전위정당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기하지 않고 마치 소수자들의 모임처럼 제기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사상적 통일 이런 얘기들이 다 그냥 복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저한테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는데, 청중에게 마이크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청중과의 서로 이제 주고받는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지금 이제 청중 쪽으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그런데